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한국과 미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과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저는 처갓집 집의 옥상에 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서울을 조금은 지저분한 서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있는 시골에 이렇게 멋진 산을 배경으로 찍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서울 상공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2월 13일, 벌써 2월의 중순이에요. 내일 모레면 이제 2월 15일이고 2월 15일에는 미국에서 장을 하루 쉬게 되지요. 대통령 날인가요? 네, 장을 하루 쉬게 되고, 자, 그러면 벌써 2월 중순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어땠을까요? 아주 재밌는 날이었습니다. 설날에 심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장이 오늘의 미국 시장이었다. 그래서 재미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미국 시장 마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 자, 서서히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서서히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과연 연준은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보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자, 금리는 드디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가장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면,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기술주들이 강세였고, 그 기술주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주가 이끌어주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한국 시장이 개장되고 나서 반도체 주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롱숏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아침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네,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네, 혹시 어제자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0년물 입찰이 있었습니다. 30년물 입찰이 보통 2.4 블라블라 2.45, 48 이런 정도의 응찰률을 보였는데요. 어제 얼마의 응찰률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2.1대라고 그랬죠. 2.18배의 응찰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응찰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연준 외에는 다른 주체들이 30년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 있어요. 이 대목이. 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미국 시장 마감을 보고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가 되었고, 부양책이 이제 곧 임박하니까 이제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도기 TV는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수가 어떻게 될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금리 상황과 시장의 반응에 대한 생각과 예측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연준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요.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0년물 입찰이 뚝 떨어졌습니다. 2.3, 2.48에서 2.18로 뚝 떨어졌고, 기본적으로 평균치는 2.4배였는데 그것도 훨씬 뚝 떨어졌죠. 좀 이상하다 했어요.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이제 10년물 뭐 일단 소화는 됐으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역시 이상했어요. 뭐가? 미국 국채 금리가 이상했다는 거죠. 10년물이 드디어 1.2를 돌파했습니다. 1.20%를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맥스라고 생각했던, 채권 투자자들이 맥스라고 생각했던 그 구간에 진입했어요. 얼마라고 봐요? 1.2에서 1.5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벌써 2월 중순에 거기에 진입을 했고요. 30년물 어떻게 됐을까요? 30년물 2% 돌파를 했습니다. 자, 2% 돌파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함의를 읽어야 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자, 어떤 점을 던져주느냐? 미국 금리는 오르지. 국채 금리가 오른다면 실물 금리도 오르겠지. 물론 지금 위기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은 하이힐드 쪽은 낮아졌어요. 그래서 하이힐드는 낮아지고 국채 금리가 슬슬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우량채는 올라오고 그 위험채는 낮아지니까 금리의 금리 격차, 우리가 일컬어 금리 스프레드는 좁혀졌습니다.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졌다라는 건 시장의 위험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요.
언제 시장에 위기가 오느냐, 하이힐드가 빵빵 튀면서 금리 격차가 확 벌어지고 몇몇 기업이 자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쵸? 이건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쪽은 금리가 떨어지고 이거는 올라왔어요. 자, 그럼 나중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게 더 올라오면 밀려서 같이 올라간다. 스프레드는 벌어지진 않는데 밀려서 같이 올라가는 시중 실세금리의 상승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장은 이제 무엇을 생각할까요? 야, 자, 여기서부터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겠죠. 어떤 부담감? 연준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연준의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냐? 연준이 형 뭔가 할 것 같은데? 설마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다고 말만 했지 저 뻥이야 뻥.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할 겁니다. 그런 시장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쿵쿵 하고 조정을 받겠죠. 네, 이거는 뭐 제가 뭐 시장 예측은 저는 못하고 하나도 못 맞히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 뻔해. 너무 뻔한 거야. 그리고 우리 각도기 TV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도기마을 분들은 이미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약 한 1년 동안 지금 이걸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여러분들의 금융전사의 기초 베이스를 닦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증시 각도기 TV의 특색인 거지. 신망 금융전사 양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돈의 각도를 재는, 돈의 각도를 결정하는 금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주체들과 금리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반드시 예상해야 된다. 이 부분이 큰 흐름 거실을 만들 것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재미났다는 거예요. 드디어 30년물이 2%를 돌파했고 10년물이 1.2%를 돌파했다라는 것이죠. 네. 채권 시장은 이제 침몰을 향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어떤 정도의 침몰이에요? 40년 강세장이 끝나고 약세장이 왔다. 채권 시장.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는 게 뭐다?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채권의 강세장. 금리가 올라가면 약세장. 40년간 금리는 떨어졌다. 이제 이것이 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당연히 좋았겠죠.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려 때문에 쿵 하고 떨어졌다가 부양책이 생각보다 빨리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자, 그러나 섞여 있는 거죠. 감정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감정이 섞여 있는 이유는 뭐냐? 보통은 말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도 올라가야 돼. 보통은. 근데 어땠어? 금리가 떨어질 때 주식시장이 올라갔잖아, 최근에. 양시장이 같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이. 부담감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하시되, 그러나 우리가 알아본 바, 우리 각도기 TV에서 계속해서 알아본 바는 뭐예요? 연준은 행동할 의지가 없다. 또는 행동을 안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우리 각도기 TV에서 계속 확인했던 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연준은 행동이 빠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말을 종합해 보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코로나는 뭐다? 네, 전쟁이다. 코로나는 전쟁이다. 자, 그러면 전쟁 상황이 종식되는 상황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안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이것들을 또 시장이 흡수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이걸 완전히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이 이제는 편해 하고 반등을 하겠죠.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진짜 버블이 오겠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몰라요.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기간이.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는데 아시아 증시 놀잖아요. 지금 춘절 연휴고 우리는 설날 연휴고,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놀게 되자 환율 변동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지금 상당히 줄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환율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금리가 튀어오르자 어떤 일이? 네, 원자재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네. 유가 및 원자재가 대체로 비철금속 이런 쪽 모두 강세를 보여주었고,
네, 구리값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구리값은 얼마까지 올랐죠? 네, 8,300달러를 돌파하는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WTI도 60달러 근처까지 올랐는데, 여기는 하나 더 내용이 있어요.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후티 반군이 저희 드론으로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을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전쟁도 사이버로 되겠어. 보니까 드론 뜨고 막 로봇 나오고 막 이러고 사람은 별로 안 움직이고, 이런 세상이, 신기한 세상이 오고 있는데, 진짜 만화에서 보던,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거나, 그런데 미국에서 이 후티 반군을 테러 집단에서 그 목록에서 풀었습니다. 지정을 풀었어요. 그러면 사우디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우디는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미국하고 사우디의 동맹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유가가 더 강세를 보여주면서 WTI는 이제 59달러 60센트, 60달러에 육박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여기서 열받아, 이런 XX들하고 사우디가 미국을 향해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뽑겠지. 기름을 더 뽑아. 그럼 떨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거든요, 이건. 근데 어쨌든 뭐 서로 싸우니까 분위기 안 좋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음모론인가? 제가 이제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키스톤 송유관 못 하게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막 유가가 너무 오르잖아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면 유가가 오르는 게 좋지.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그 유가가 너무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우디가 다시 풀어야지. 응? 물량을 풀어야지. 막 100만 달러 이렇게 감산하고 있던 걸 다시 풀면 가격 떨어지겠지. 그걸 노린 건가? 하는 별 신기한 생각들이 오늘 아침에, 오늘 뉴스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또다시 올라가면서 48,000불에 육박하는 흐름들 보여주었고, 은 가격도 1.45% 오른 27.4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금 가격은 0.22% 소폭 떨어지면서 1822를 기록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23%, 어제 3%대에서 추가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0.49% 올랐고요. 그래서 그 빅테크들은 그냥 소소했어요. 애플은 0.18, 아마존 0.48, 마이크로소프트 0.2, 알파벳 0.3, 페이스북 0.04% 올란 반면, 이 칩 주식들인 인텔 1.9% 상승, 퀄컴 1.6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77, AMD 1.20% 상승하면서 칩 주식들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1.9% 떨어졌는데, ARM, 그 ARM 인수에 대해서 EU와 그 유럽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다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자, BER 레이트 본전금리 10년물은 2.2%까지 2.1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고요.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양책 중에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조세무역위원회에서 1인당 1,400불의 현금 지급 방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위원회에 소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소위가 있죠.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민주당의 그 태세는 이거예요. 여러 소위에서 다 이런 현금 지급 방안들을 다 오케이 승인을 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수당이니까, 하원에서. 그걸 다 받은 다음에 그걸 하원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그 결의안을 모아서 통과시키겠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펠로시가 얘기한 것처럼 2월달 안에 부양책이 3월 중순이 아니라 2월달 안에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또 좀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네, 서울의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을빛이었던 태양이 방송을 마감하는 이 시간 중에서 뜨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강해질수록 저의 렌즈 색깔도 점점 검해지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 멋부린 거 아니니까 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고 안경 한 개밖에 안 갖고 왔다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한번 얇아진 허벅지, 한 3인치 이상 얇아졌어. 손으로 막 두 손을 모아도 반도 안 잡히는 역도 선수 같은 그런 허벅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인보다도 못한 얇은 허벅지가 되었습니다. 이것들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조그마한 자전거를 가지고 남산을 한번 가볼까. 원래 남산 북악 콤보로 타야 되는데 남산 갔다 지쳐서 그냥 집에 와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건강에 잘 보내시고요. 운동도 좀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고 충분한 휴식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다라는 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리에게 타전하고 있는 증시 상황입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아침 미국 증시 마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해피 설날 되시길 빕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